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birth와 death. 그 사이에는 바로 치킨이 있죠.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저기요.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사이에 왜 갑자기 치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다들 초이스로 예상하시지 웃음을 않았었나요? 참았어요. 네. 아니, 저는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시길래 아, 그래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근데 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네, 모든 어떤 일과가 경험이요? 끝나고 깔끔하게 샤워를 마치고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내 네. 눈앞에 있는 맛있는 치킨 한 번. 야, 아, 행복하네요.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근데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네. 사실은 B와 D 사이에 무슨 치킨이 있어 이랬는데 네. 이런 치킨처럼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큰 힘을 얻는데 생각해보면 또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치킨 말고 힘들게 하는 뭔가 요인 이런 게 있어요? 아, 저를 힘들게 하는 요인. 아무래도 뭐 육아? 아, 아이들 돌보는. 네. 하지도 않는 육아? 아, 육아 힘들죠. 힘들죠. 또 이외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이 안 그래도 사실은 막 지치고 이럴 때 뭔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친구들을 엄청 자주 만났었는데 네. 요즘은 가뜩이나 본인들의 삶이 있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은근히 부쩍 찾아오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요즘 저를 좀 그렇죠. 굳이 꼽자면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내가 문득문득 외로워지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접하는 언론, 뉴스 기사나 영화, 드라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든 소식을 보게 되면 네. 마음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에서 보여지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는데 네. 요즘은 뉴스를 보면 이런 소식까지 하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좀 많으니까 맞아요. 애써 좀 그런 기사들은 또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조금 피하게 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다면서요? 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시스 울산 취재본부 사회부에 소속돼 있는 박수지 기자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기자님. 와. 와. 기자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와, 대학생 같은데 기자님. 와,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의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수님. 멘탈 톡톡에 우리 교수님 자주 나오시잖아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빰빰빰빰빰빰.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미경 교수님께서 네. 부산광역시장상 표창장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네. 시상을 하신 분, 아니 그러니까 그 수상을 소개하신 분이 우리 네. 남음 씨. 제가 행사 사회를 보러 갔는데 네. 아니 그 수상자 명단에 이미경 와. 교수님 이름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이야, 진짜 네. 우리 멘탈 저도 톡톡 너무 우리 하잖아요. 반가웠습니다. 네. 너무 저한테 편안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쳐다보니 계셔가지고 너무 네. 반갑고 네. 그 누가 소개해주는 것보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이런 훈훈한 멘탈 톡톡 분위기. 교촌 한 마리 가겠습니다. 오늘. 자, 우리 교수님 오늘도 아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텐데 사실 네. 저희 멘탈 톡톡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교수님, 뭐 원장님, 네. 부원장님 아니면 뭐 센터장님 주로 이제 이런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네.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은 또 언론 보도나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기자님 나오셨거든요. 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와. 기자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거의 뭐 일생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요? 한 생각이 좀 드는데. 어. 네. 기회 되면 자주 뵙는 걸로. 아, 야. 아니 어쩌다가 기자가 되셨어요? 또 스토리가 긴데 네. 나중에 치킨 먹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야. 여기서는 일단 썰을 풀지 않겠다. 나중에 신비주의. 나중에 그렇죠. 이야기를 야. 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의 자살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뉴스를 보다가 어머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생을 마감했어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우울해지거나 나도 좀 영향을 받았다 그런 네. 적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굉장히 뭐 그런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셨던 네네. 이런 분들의 자살 소식을 듣고 이럴 때는 네.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네. 맞아요. 충격을 받는다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고 굉장히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살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혹시 내가 자살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번개탄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야지 고통이 없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아. 그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보게 됐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또한 우리는 원래는 모르고 있었지만 네. 그런 데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그러니까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언론과 이 미디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사실 그 뉴스나 기사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기자님 어때요? 네, 요즘 기사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이제 자살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이 기준이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살 보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이 됐고요. 네. 이 기준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네. 그중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기사에 절대 자살이라는 단어를 적지 말자 이거예요. 대신에 사망 또는 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망 혹은 숨졌다. 네. 네. 이게 자살보다는 사망한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를 그렇죠. 기사에 적지 맞아요. 말자. 네. 제가 그런 거를 보고 번개탄을 생각하게 맞아요.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자살 시도자 분들한테 그런 기사가 정보 제공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도 한번 경각심을 가졌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궁금해요. 다들 울산대교 아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울산대교에서 2019년쯤에 모녀가 5시간 동안 토신소동을 벌였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모녀 두 분은 무사히 구조가 됐어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정말 이게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아무래도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장소가 기사에 명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실제로 울산대교에서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더 생기시더라고요. 늘어나는 네.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 네. 울산대교 그리고 그 관련된 네. 기사가 정보 제공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방법을 알려주는 맞아요. 역할을 하게 된 맞아요. 거군요. 이런 사례가 있듯이 네. 이제 기자들도 이제 자살 그리고 자살 시도 관련 보도를 할 때는 최대한 네.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투신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무사히 구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안을 놓고 보도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놓고 기자와 언론사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때 당시 울산대교 그 사건도 이게 이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최대한 보도를 안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워낙 장시간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썼거든요. 네네. 지침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자살 관련 보도에는 항상 그 꼬리표처럼 밑에 삶이 힘드시거나 뭐 맞아요.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하면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꼬리표가 항상 붙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떤 지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물론 지침에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기사를 쓸 때 법칙이나 규칙 중 하나인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자살 관련 기사는 최대한 안 다루려고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서 그런 맞아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접함으로써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저희도 신중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고 보도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만에 하나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울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기관 정보를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단에 항상 그런 게 맞아요. 같이 네.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아까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살보도 윤리 강령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같은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인 건죠? 둘 다 물론 기자들이 모두 지키고 있는 기준이고요. 근데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보도를 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네.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교수님께도 좀 질문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이렇게 자살 보도를 하는 게 실제 자살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기가 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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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08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2008년에 네, 우리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한 네.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언론에서 하루 종일 보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침부터 상세하게 밤까지.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 다음에 몇 시 몇 초에 누굴 만나고 몇 맞아요. 초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나왔어요. 구족 같은 것까지 나왔었던 네. 기억이 제가 재연도 나요. 하고 네, 막 그 네. 이미지도 막 네네.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줘서 그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살 사망자와 관련해서도 그 사건 있기 전 한 달과 그 사건 있고 난 이후에 한 달을 비교했을 경우에 네. 자살 사망자가 80%가 증가하는 아. 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언론 보도 지침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자살 예방의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런 언론 보도 지침이나 자살 예방법이 생겨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를 보면 유명인의 자살이 있었던 게 한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유명인의 자살이 13건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한 달 이전과 한 달 이후를 비교를 했을 때 평균을 내보면 18% 자살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자살 예방법이 시행이 되고 언론 보도 지침이 적용이 되면서 네.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 방법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하면 그래서 알려주는 제일 꼴이 하면 안 되는 되는군요. 게 자살 방법과 관련된 거. 근데 이제 이런 걸 언론 보도 지침을 지키고 난 이후에는 우리 유명인의 자살이 있었던 시기와 네.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었습니다. 증가하는 네, 일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 앞서서 왜 유명인 그 자살 이후에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또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실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자살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버리고 자살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네. 하고. 나의 선망의 대상이니까. 네. 청소년들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 사람 더 죽을 수 있구나.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예쁘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동경하는 그 사람이랑 동일한 행동을 하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들도 맞아요. 사랑하면 따라하고 싶죠. 네네.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거네요, 네. 마음적으로. 네네. 여러모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베르테르 효과와 반대되는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또 파파게노 효과? 네. 네. 많이 찾아오셨네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면 베르테르 효과와 반대되는 것들로서 내가 굉장히 자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주어지거나 또는 그런 위기를 잘 견뎌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나 힘들 때는 자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5%가 1년 이내에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이런 걸 통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효과를 얘기를 오. 하고 네. 있습니다. 어, 파파게노 효과. 와, 네, 이건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많이 배우고 그쵸. 삶에 적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 파파게노 효과를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렇게 요즘 보면 자살 그리고 극단적 선택 이런 말들을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 좀 대체를 해서 쓰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그 자살 예방 세미나를 진행하고 왔어요. 오. 그게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했던 세미나였고 이제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건 국가가 나서서 네. 예방을 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세미나를 진행하러 갔는데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게 했는데 네. 이제는 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럼 뭐라고 써요? 언론의 그러면? 역할에서는 이제 자살도 쓰지 말자고 하고 음. 극단적 선택도 쓰지 말자고 하면 어떤 단어로 대체를 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혹시 우리 기자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표현이 더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아, 네. 저도 듣기에는 이제 유가족분들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네.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어. 이런 말을 정말 듣기 힘들어하는 아, 거더라고요.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사에 쓸 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맞는가? 네.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최근에 한 언론에서 우리는 자살이라고 쓰겠다. 오히려. 네네. 선택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고 어. 선언한 언론도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음. 단어보다는 자살이라고 오히려 명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런 네. 움직임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보다는 네. 이 힘들어서 본인이 자살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가식화한다거나 화제성으로 만든다거나 그래서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그 단어가 갖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니?라고 그대로 물어봐 주는 게 자살 네, 예방에서는 맞아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상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거는 아니구나.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터놓고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내용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너 자살 네.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네. 고민 얘기하듯이 네, 네, 네. 그렇게 사실 최근에 좀 기사가 많이 네. 나기도 했었는데 보통의 기자분들은 조심스럽게 이 자살에 관한 기사들을 다루고 계시지만 일부 언론들은 아직도 조금 자극적인 이런 기사 맞아요. 헤드라인을 제가 네. 본 적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결국은 그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사실 언론도 이 부분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 기사가 워낙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요즘 정말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언론사들도 네.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내용을 다뤄야지만 네. 선택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유명인의 자살 이런 게 너무 딱 들어맞네요. 맞아요. 어떻게 주제가. 보면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소재는 뭐 네. 자극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유입을 할 수 있겠지만 열애설 저는 막 이런 거. 열애설 이런 거는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자살과 관련된 내용은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상 단편적으로 다뤄야 될 기사인데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까 네. 클릭수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2차, 3차 기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 더 자극적이게 네. 조금 더 사람들의 이슈를 끌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언론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 중 네. 하나라고.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